보안의 개념 이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기술혁신사업과 보안관리 관련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업기술혁신,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용어를 빈칸에 드래그해서 개념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보안관리와 관련된 용어, 국가 핵심 기술, 보안, 산업보안, 영업비밀, 융합보안, 산업 스파이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각 용어를 빈칸에 드래그해 보세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부처별 개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규정은 총 13개로 요령 7개와 관리지침 6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기술보호 및 보안관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요령은 2008년에 제정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종으로 201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관리 요령의 적용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및 임직원,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및 참여연구원, 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참여자, 기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 마련 및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등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보안대책을 수립할 때는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4조에 근거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안등급 분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보안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인원 연구개발 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의 출입,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 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 과제명, 총괄 책임자, 방문 일시 장소 및 주요 방문 내용 등을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기술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 담당 부서의 과장 및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7명 내외로 구성해야 하는데요. 보안관리심의회는 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재개정, 전담기관의 보안관리 현황 보고사항, 사업 관련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한편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되 수행기관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연구 책임자가 이에 대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데요. 보안관리 담당자의 업무는 사업 관련 보안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감독, 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도 감사 및 교육, 사업 관련 연구시설 출입 등에 대한 보안 조치, 기타 사업 관련 보안관리 전반에 관한 지도 및 조정을 총괄합니다. 계속해서 보안등급 분류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안과제란 수행 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 초일류 기술 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 핵심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 수출 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그 밖에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를 말합니다. 과제 신청기관의 장이 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총괄 책임자가 보안 등급을 분류하고 해당 기관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과제 신청서에 표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선정평가위원회의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보안등급을 제출하고 평가위원회는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심의 후 전담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보안등급에 대한 심의 결과를 참조하여 보안등급을 확정합니다. 단, 해외기관 참여과제는 선정평가 후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략기술 해당 여부 의견 조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즉시 조치가 필요한 보안 사고에는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정보 시스템 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정보를 유통, 관리, 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변조, 손괴 또는 파괴, 정보 시스템 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기타 기관 보안의 위험 요소 또는 장관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가 있습니다.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고 일시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 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보안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 계속해서 기타 보안관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의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보면 제28조 협약의 해약, 제37조 사업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 제41조 사업보안, 제43조 비밀준수 및 청렴 의무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탭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행 내용을 국내에 누설 및 유출한 경우 해당자는 2년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환수 조치됩니다. 국외에 누설 및 유출한 경우에는 5년간 참여가 제한되죠. 또한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을 보면 제42조에서 비밀준수 및 청렴 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제43조에서는 사업참여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각 탭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보면 연구지원 전문가의 정의와 연구보안관리비 산정,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지원 전문가라 함은 중소중견기업에서 기존 인력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 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 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 기준을 보면 연구보안관리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구보안관리비는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의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 과제 보완을 위해 필요 경비를 말합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 연구지원 전문가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는 기업당 1명에 한해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한데요.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현금 산정이 가능하며 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존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 지원 전문가의 인건비는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협약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 지원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 협약 시점부터 소급해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도 살펴보겠습니다. 제42조 기술개발 결과의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 보고서를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보안 유지 및 수행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술 개발 결과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보안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